네, 권알지 5강 오늘 장 건강의 면역력을 높인다 마지막 강이죠. 여러분들 이 책 너무 좋습니다. 요즘 뭐 책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꼭 유튜브에서 놓고 이따 올려놓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현미를 꼭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현미 잘 드시고 계신지 제가 이제 그 테니스 클럽에서 좀 이제 사람들 다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혼식을 하시더라고요. 현미는 꼭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콩이라든지 만두라든지 조, 수수, 뭐 팥, 뭐 여러 가지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확실히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은 식사가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 마지막 강의인데 다음 시간에는 장이 뇌를 깨끗하면 뇌도 건강이다. 장내력에 관한 책인데요. 나카누마 타카노리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슬라이드쇼. 음, 자, 장 건강이 면역력을 높인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강, 독소로부터 장을 지켜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 왜 이러십니까? 미래만 나오네. 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건강의 면역력을 높인다. 제5강 독소로부터 장을 지켜라. 자, 지난 시간에는, 네, 여러분들 현미 꼭 드시도록 했죠. 식이섬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듣지만 마시고 꼭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 오늘은 노화의 질병 주범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포의 산화를 막는 비타민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 활동의 윤활유인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노화 질병의 주범 활성산소를 꼭 없애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장내 부패만큼이나 활성산소도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마지막 문구가 아주 생각이 납니다. 자, 활성산소가 뭘까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몸을 어떻든 에너지원을 만들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갖다가 다 에너지원으로 만들면서 부산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다 산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를 보면요. 사과가 오래 놔두면 검은띠가 갈색을 띠잖아요. 공기하고 접하는 부분에서 그게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쇠가 녹이 쓰는 거 이런 것들도 산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범위는 곧 활성산소인데요. 해독작용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몸에 새로운 것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먹는 것들이 다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식품 첨가물이 석유에서 추출된다는 거? 아, 무섭습니다. 보존제, 방부제, 그리고 또 자외선, 뭐 오염된 공기, 초미세먼지, 전자파, 농약, 생활 자체가 다 우리 몸에 산화시키는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거하고 대항해서 싸우려면은 우리 몸이 영양소가 골고루 있고 튼튼해야겠죠. 장이 튼튼해야 되겠죠. 장이 튼튼하면은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나쁜 기름 섭취, 과도한 운동 또한 활성산소를 많이 일으킵니다. 오염된 물, 차,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한번 봅시다. 음, 자, 활성산소는 과연 나쁘기만 할까? 한번 알아봅시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인 등 이런 것도 있지만 그중에 산소가 65%를 차지합니다.
활성산소가요. 생산되는 거는 산소가 유입되면은 세포 내에서 우리 이제 구연산 회로에서 연소를 해가지고 에너지원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타고 남은 찌꺼기들이 그게 바로 활성산소인 겁니다. 슈퍼 옥사이드라고도 하죠. 왜 활성산소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 산소가 전자가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다른 것을 뺏기 위해서 막무가내 휘젓고 다닙니다. 막 휘젓고 다녀요. 그런 뜻에서 활성이라는 뜻이지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이상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안정을 찾아서 결합할 수 있는 상대를 마구잡이 찾아다니다가 그거에 그 상대의 세포의 전자를 뺏어가요, 강탈해. 그럼 그게 연쇄 반응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세포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전자를 뺏어오고 또 전자를 뺏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됐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해서 결국은 산화시키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가 보십시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가 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 아까 있었지만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인 등에 비해서 산소가 65%인데, 와,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과연 볼까요? 이 활성산소는 프리 라디칼이라 일종이라고 있는데요. 짝짓지 못한 전자를 품고 있어가지고 반응성이 매우 큰 원자나 분자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고 과격하죠. 아주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프리 라디칼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곧 활성산소입니다. 결국은 이 산화는 산소가 화합하는 반응인데요. 이 활성산소의 산화력이 산소의 1000배에서 10,000배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요,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슈퍼옥사이드,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항산화, 항산소,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산화 라디칼은요, 대빵이에요, 대빵. 차라리 가장 강하고, 당질이나 단백질, 지방 등 모든 물질과 반응해서 생겨납니다. 근데 이게 또 생성 직후 곧 소멸하는데요. 이게, 이 폐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독성이 강해서, 우리 몸의 곳곳에 독을 뿌리게 돼요. 그래서 몸을 산화시킵니다. 어떤 철에 녹이 쓰기 시작하면요, 그게 계속 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철이 다 녹슬어 버리는데, 이렇듯이 우리 몸에도 이런 독을 많이 뿌려대가지고, 몸을 산화시킵니다. 그래서 노화와 암 등의 여러 가지 20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러는 활성산소들이 독을 뿌리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세포 속의 유전자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암세포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결국 암 예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음. 그 전에 예가 있었는데요. 이 산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1980년대 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주 비극이 일어났어요. 미숙아들의 성장에 산소가 좋다고 해서 50%의 고농도 산소실에 갓난아기를 집어넣었더니요. 모든 갓난아기가 맹아가 돼버렸어요. 이 미수가 망막병증이라고 하죠. 아직 발달하지 않은 1세 미만의 영아의 망막이 활성산소의 독에 당한 거죠.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러나 또 이점이 있다면요. 강력한 독성을 지닌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투하면은 그것과 싸워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활성산소는 없는 게 낫겠죠, 많이. 그래서 여기에 주체가 되는 것은 대식세포의 매크로파지나 림프구의 호중구가 되겠죠.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기게 되네요. 아토피가 그 대표적인 거겠죠. 아토피도 있지만은 뭐 요새 뭐죠? 계속 몸이 염증이 생기는 거. 그건 뭐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나이 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은 결국 활성산소입니다. 장내 부패만큼이나 활성산소는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란 결국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세포들이 약해지고 뭐 이렇게 나빠지는 거예요. 결국 검버섯이라든지 주름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유전자 손상이 일으키니까 결국 암이나 뭐 이런 난치병, 악교질병 같은 난치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알레르기를,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아토피, 천시,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을 계속 생기는 그 병을 뭐라고 하던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뭐죠? 생각나시나요? 음, 류마티스 관절염 또한 그렇고, 동맥경화, 아이고, 야,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생리불순, 뭐, 불면증, 갱년기장애, 알츠하이머,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광견병증, 위궤양, 고혈압.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모든 곳에 몸에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장부패만큼이나 중요한 거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파트는 비타민이 세포의 산화를 막는 거죠. 세포의 산화를 막고자 한다면 비타민을 많이 먹어라 이 얘기예요. 황산화 비타민을 듬뿍 섭취하면은 결국 마흔 이후의 면역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코가 맹맹하네요. 음, 그래도 비타민과 미네랄 많이 먹고 굿모닝 하니까 몸이 그래도 많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테니스 치다가 여기가 이렇게 탁 쓸렸어요. 근데 내가 단백질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전에 같으면 진물 지고 막 그러더니 이틀 되니까 확 나버리네요. 여러분 단백질 꼭 드시기 바랍니다. 대두 단백질, 프로틴, 뉴트리 프로틴 좋습니다. 음. 자,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것을 항산화라 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 제거해서 노화나 생활습관병을 예방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대항하는 거죠. 그 생물의 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의 산화가 노화의 요인으로 이제 밝혀졌죠.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물은 체내에 활성산소를 쌓을 항산화 물질을 항상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몸에 그렇게 그게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기능.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뭐 피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광합성을 할 때도 식물에는 활성산소가 생겨요. 근데 그 독들을 없애면서 어떻게 해서 은행나무는 2억 5천 년 전부터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을까요? 대단하죠. 은행나무 생명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은행나무에서는 열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라는 피토케미칼이 있었어요. 징코라이드를 포함했는데 그 징코엠이라는 제품이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은행나무에서 추출한 건데 치매 예방에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행들 많이 드시죠? 좋습니다, 은행. 그 길거리에 있는 은행은 그 공기 오염 차들의 그 배기가스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스케빈저라고 불리우는 항산화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피토케미칼인데 이게 이제 체내에서 폐기물인 활성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스캐빈저라고 하죠. 어, 이걸 뭐를 하냐면은 피토케미칼이 뭐냐? 이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각 식물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요. 흰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뭐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빨간색. 자, 이런 색깔들에는 고유의 향이 나고 색깔이 나죠. 어떤 생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떤 뭐 냄새를 풍기기도 하는데요. 그걸 하는 이유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나쁜 곤충들이 가면요. 그거를 갖다가 멀리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피토케미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알고 있는 피토케미칼은 많지 않아요. 알리신, 프라보이는 뭐 그 정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징코라이드.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식물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식물을 농축한 유기농 제품에는 이 피토케미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피토케미칼은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하기도 하지만은 원인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제공을 해서요, 안정화시켜주죠. 활성산소 공격받은 곳은 또 이렇게 치유하기도 하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만든 함축된 그런 뉴트리라이트 같은 제품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자, 인간의 항산화 물질은 효소인데요. 우리 이 효소는 20대에 가장 높이 되고 가장 잘 나오다가 그 뒤로 점점 줄어들어서 80세가 되면 빵이 된다고 합니다. 아, 무섭습니다. 효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저는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효소를 먹는데요. 거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에 아주 좋은 효소가 들어있어서 좀 과하다 싶게 먹었다 그러면 얼른 먹어요. 소화제 대신에. 그러면은 아주 속이 편하더라고요. 효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활성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요. 거기에는 슈퍼옥사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슈퍼옥사이드는 항산화 요소인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가 제거합니다. 이어서 발생하는 과산화수소는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제거하고 되고요. 수산화 라디칼이 대항할 체내 효소가 없어요. 엄청 강한 놈이라고 하죠. 이 수산화 라디칼은 채소와 과일에 있는 비타민이나 카로티노이드계 피토케미칼, 또는 플라보노이드계 피토케미칼, 또 미네랄 등이 이거의 수산화 라디칼에 대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대응하지만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좀 많이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일중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일중항산소 직접 작용하는 효소가 없어요. 이것도 카로티노이드계 피토케미칼이 이걸 없애주고요. 그다음 비타민 B, C, B2 또 미네랄.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쇠퇴하기 때문에 미네랄 등의 항산화 물질 등을 항상 섭취해 줘야 돼. 그거 아세요? 미네랄이 많은 거는 채소에도 있고 야채에도 있지만은 물에 많이 있습니다. 물에. 물에 한 100여 가지 정도가 미네랄이 있어요. 광물. 특히 지하수. 근데 요새 지하수 못 먹죠.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와서 그, 그 미네랄들 완전히 걸르지 않는 것을 정수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저번에 이 스프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세계 1위에요. 광고 한 번 안 하는데 판매량이. 뭐 뭐 청무의 역삼투압 정수기 절대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미네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걸 오래 드신 분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리게 됩니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비타민 하면은 암 예방 에이스라고 합니다. 이제 비타민 A, C, E 이게 있는데요. 그 이거와 함께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피토케미컬, 플라보노이드 같은 그런 것, 피토케미컬 등이 암 예방에 아주 좋죠. 비타민 A는 한번 봅시다.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녹황색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녹황색 채소 우리 많이 먹죠. 특히 뭐 저기 베타카로틴 하면은 가장 많은 게 저게요. 당근. 당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의 형태로 녹황색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로틴은 피토케미칼 일종으로 항산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체내에 들어오면요. 이거를 비타민 A로 변화시키고 비타민 A는 곧 세포 대신에 자신이 산화하면서 자기를 산화시키면서 희생하면서 전자를 주니까 피부나 점막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주 비타민 A가 좋은 일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여러분 수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 쓰이고 남으면 뭐 배출되는데요. 이게 이제 100, 뭐 10,000ml, 1000ml 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몸에는 8시간 동안 시간당 200m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200mg.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방제 비타민이 아주 좋습니다. 서방제가 뭐냐면 암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는데 그것이 8시간 내내 조금씩 녹으면서 그걸 진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올데이 비타민 C라고
요 올데이 비타민 C인데요. 요거 아주 좋습니다. 이게 서방제인데 하루에 한 알, 두 알만 먹으면은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C를 모두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여러분들, 좋습니다. 비타민 E도 한번 봅시다. 이건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세포막이나 점막을 구성하고 산화시 과산화지질로 변해서 부패한 지방이라든지 동맥경화증, 간장애 등을 갖다가 없애줍니다. 등이 이것들이 과산화지질은 부패한 지방이에요. 응? 과산화지질이. 그래서 이 과산화지질이 부패한 지방인데 이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화나 동맥경화증, 간의 장애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는요, 연쇄 산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불포화 지방산의 전자를 빼앗아서 산화시키기 전에 앞질러서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독성이 제거되겠죠. 비타민 E가 아주 좋은 이것을 줍니다. 근데 비타민 C와 E를 같이 드시면 아주 콜라보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전자를 내줘서 독성을 제거하고요. 자신은 또 산화해버리죠. 다른 분자의 전자를 뺏지 않고 연쇄 산화를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또 비타민 E도 산화가 되죠.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비타민 C는 비타민 E에게 자신의 전자를 건네주고요. 그래서 비타민 E를 재생시킵니다. 이거를 환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돼요? 남아있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야채로서 충분히 드시면 좋은데 요즘 야채 뭐 사과나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요. 모든 것이 그런 게 좋은데 참 농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 자, 그래서 비타민 C와 이 콜라보를 하면 더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원시켜놓고 비타민C는 가고. 코엔자임 Q10도 비타민C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코엔자임 Q10을 아주 유명했죠. TV에서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뭐 이렇게 해서 화장품도 나오고 그랬는데 잘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들은요, 비타민은 그냥 하나만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 상호 협조하고 폭공하고 보조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비타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A, B, C, E 뭐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있는 거. 종합영양제, 뭐 더블 X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고 피토케미칼도 들어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거 좀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장활동의 윤활유를 대주네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50종의 원소가 있는데요. 특히 이 원소가 118종이라고 하는데 몸에는 50종이 정도가 있어요. 주기사회 생물인 인간 또한 원소의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등 96%이고요. 이거는 3대 영양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4%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고요. 몸을 만들고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없으면 안 되죠. 단일 원소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무기질로 진행되는데 필수 미네랄은 16종이 있습니다. 이건 대사에 관여하고 있고요. 그게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황, 염소 다 광물질이에요, 광물질.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야. 사람은 땅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미네랄입니다. 이게 다. 참 신기합니다. 미네랄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만들고 생명 기능을 유지한다고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체내에서 극히 미량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되면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게 돼요. 비타민과 미네랄의 차이는요. 비타민과 미네랄의 차이는 뭐냐면, 비타민은 몇 가지 원소가 결합돼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물인데 비해서, 미네랄은 단일 원소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작용을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과 같이 합쳐졌을 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16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미네랄과 미량 영양소를 보면은요, 이게 한 16종류 정도 됩니다. 효소 봅시다. 효소는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 힘을 빌려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소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몸에 있는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대사체로 바꾸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효소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같이 섭취해 줘야 된다. 뭘로? 식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효소의 작용을 돕는 보조인자는 조효소와 보결적이 있는데요. 조효소는 영어로 코엔자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효소를 엔자임이 효소죠, 엔자임. 엔자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비타민은요, 체내에서 조효소로서 작용을 하고요. 보효소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미용과 피부 관리,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때 유명한 코엔자임 Q10도 있는데 이게 또 조효소예요. 보결적은 뭐냐? 보결적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보결 분자족이라고 하죠. 이것들은 세포에서 만드는 효소와 합체해야만, 합체해야만 전효소라는 완전한 효소, 전자 이제 한자를 쓰면 완전한 전자인데 그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효소만 있으면 효소만 있으면 안 되겠죠. 미네랄이 없으면 완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효소가. 그래서 꼭 미네랄과 비타민과 그를 같이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어, 항산화 효소의 생산을 돕는 미네랄 봅시다. 항산화에 관여하는 미네랄은 셀렌, 구리, 망간, 아연, 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모두 항산화 요소인 슈퍼옥시드 디스무타제나 카탈라제, 카탈라제, 글루타치온은 과산화수소를 보결적입니다. 미네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부족하면 체내에 항산화 요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항산화 요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이제 산화되는 거죠, 뭐.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이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은 뭐예요? 단백질이죠. 꼭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은 효모, 동물의 근육과 간 따위 조직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등 해독 작용을 하고 생체 조직 호흡에 관여하는 성분인데요.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린신 원료, 그린신, 글리신이 오타네 또 그리신, 글리신. 이라는 세 가지 아미노산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뭐가요? 뭐가요? 효소가. 그래서 이 세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글루타치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셀렌이 가세하면 효소인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알았죠? 그래서 아미노산과 미네랄 꼭 섭취하시기 바라고요. 미네랄이 많은 차- 제품을 한번 식품 볼까요? 아연에는 굴, 어패류, 참깨우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셀레는 등푸른 생선, 또 돼지고기 등 붉은 살코기, 또 수은,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을 결합해서 유독 무독화시키는 디톡스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셀렌이. 또 구리는 새우, 게, 문어, 오징어 등의 어패류 있고, 망가는 현미, 고야도부. 고야도부가 뭐죠? 일본 사람이 쓴 거니까 콩, 참깨, 몰로키아, 시금치 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네랄의 보고는 생선구이고요. 나물무침, 미역, 된장국이 아주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의 새로운 주요 피토케미컬에 대해서 보면요. 비타민, 미네랄 등과 상호작용을 해서 다양한 식품과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테인, 이거는 카로티노이드계인데요. 자궁암 예방에 탁월하고 피지제도에 보면은 어디냐? 피지제도에 가보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게 까치콩과 시금치인데요. 그 사람들이 아주 뭐 항산화 잘 늙지도 않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예로 나왔고요. 그래서 루테인은 자궁암 예방에 탁월하니까 드시고 라이코펜, 토마토나 구아바 등이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심장병 예방해야 됩니다. 옆에 표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들 거기 과일이나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과일은 야채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동맥경화증 예방에 탁월하고 활성산소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미네랄과 비타민은 꼭 드셔야 되고요. 이런 피토케미칼도 당연히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만 우리의 장은 춤추면서 아주 좋은 물질, 대사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됐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장이 깨끗하면 뇌도 건강해진다는 장내력에 대한 건데, 나까지만 타카노리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파트를 나눠서 몇 주 과정으로 할지 여러분은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뭐다? 아는 것이 십니다가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찾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9시에 봅시다. 안녕하세요.